저는 대전 탄핵희망 준비위원장 박현주입니다. 대전에서 국익감사를 2번이나 해주셨던 우리 탈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이제 대전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오늘 많은 손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핵제 처리 문제로 대전에서는 지금 2년째 가열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연구원이 계속 이제 사고를 치고 있죠.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유출시키고 특히 대전 근교에 있는 농촌에 폐기물을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 공릉동에서 가져왔던 그 해체했던 그 원자로를 찻대기로 트럭째로 없애졌습니다. 그런 사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원자력 연구원이 지지난주에 드디어 사퇴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임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정부는 핵제 처리 그리고 고속로 연구 예산을 올해도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 마당에 핵 재처리 실험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평화협력원의 김상구 원장님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요. 사실은 이번 주 초에 저희가 일본에서 이 박사님하고 같이 한일 그 양국의 그 소위 이제 연구 NGO죠. 이제 액티비스트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주로 연구를 하는 저희 같은 NGO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본에 있어서의 그 플루토늄 쌓여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고요. 일본 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플루토늄이 뭐 47톤이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의식도 있고 저희가 그 전까지 몰랐는데 굉장히 그 진짜 신념을 가지고 플루토늄 없애는 일에 나서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좀 감명을 받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플루토늄이 아직은 없지만 지금 소위 파이로 고속로에 그 연해서 앞으로 이제 생길 일을 우리는 좀 미리부터 막고자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좀 뭐 농담 아닌 얘기를 좀 해줬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그분들을 모셔서 다시 크게 좀 일을 할 텐데, 이번에는 뭐 그분들 덕분에 또 일본 그 중요한 의원들 몇 번 만나서 거기에서 또 의견을 또 전달할 기회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별로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협조를 서로 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일본에 오셨던 우리 고풍원 교수를 모시고 와서 또 때 맞춰서 그 책을 냈어요. 이 플루토늄 연료로 발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제 허망한 일인가에 대해서 책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또 열심히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유성 주민들과 함께 가열찬 투쟁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 핵제 처리 저지 30km 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그 대전 탄핵희망연대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훌륭한 강연을 준비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멀리 미국에서 와주신 알란 쿠퍼만 박사님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전의 핵 재처리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와 이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핵 재처리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쟁 침략을 멈추지 않는 일본과 미국에 일조하는 방식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핵 없는 동아시아를 위한 평화 선언과 광범위한 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핵 없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메시지, 활동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함께 연대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일본 안에서 아베 정권과 함께 전쟁 침략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와중에 대전의 핵 재처리 투쟁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역을 맡아주신 우리 성공회대 김레베카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이따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평화협력원의 이병철 박사님, 탈핵희망의 자문위원이십니다. 예, 건국대 물리학과 교수셨고요. 그리고 지금 탈핵 교수 모임의 대표이신 우리 이준택 교수님 멀리서 서울에 오셨습니다. 원자력 연구 반경 1km 안에서 6km 한 500m 정도 떨어졌나요, 집이요? 네, 가열차게 싸우다가 지금은 용인으로 이사간 우리 김유라 가족 일어나겠습니다. 가족. 네, 우리 쿠퍼만 교수님은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주립대학교 부교수로 계시고요. 린든 B 존슨 공공정책대학 대학원 학과장, 그리고 대학 부설 핵확산 방지 프로젝트 NPPP 설립자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정치학 박사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플루토늄으로 발전을 전 세계적 목수연료 사용화를 설명한다. 플루토늄 for Energy Explaining the Global Decline of MOX. 괜찮습니까? 추첨을 통해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큰 박수로 알란 쿠퍼만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hosts, and I want to thank Siak Woo Kim, who invited me, and I want to thank all of you for coming out in the middle of the day and spending your valuable time to listen to what I have to say. 예, 오늘 저희 세미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조직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이 교수님이나 주최 측에 너무 감사합니다. I'm going to speak. You prefer? Oh, you. Okay. Today I'm going to be speaking about a book that we just published this month based on more than a year of research by 8 researchers that I led the team.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의 핵심은 최근에 저희가 팀이 발간한 책 플루토늄으로 발전을 한다고? 라는 책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8명의 총 연구자가 1년 넘게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The reason that we conducted this study is because some countries are thinking about starting to use plutonium for energy. For example, South Korea has always used uranium fuel for energy, but now South Korea is thinking about using pyroprocessing to extract plutonium, to recycle plutonium in fresh fuel for the first time. 저희가 이걸 연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 지구상의 어떤 나라들, 일부 나라들이 플루토늄을 에너지로 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가령 남한의 경우도 이제 이미 우라늄 원료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플루토늄까지 원료를 쓰기 위해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아마 잘 아시는 건식 재처리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거기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Also, China is thinking about starting to use plutonium for energy for the first time, and Japan is thinking of massively expanding its use of plutonium for energy. 마찬가지로 중국도 처음으로 이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기 위한 이제 공정 과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그렇게 써왔는데 그 과정을 엄청나게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And before countries make this very important decision, they should have knowledge about the past experience in the world of using plutonium for energy. But until now, there was no study of the global use of plutonium for energy.
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4개 국가는 이 충분한 지금까지 플루토늄 재처리와 관련된 경험도 있고 이제 충분한 지식도 쌓여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충분한 비교용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So we studied all 7 countries that have either produced or used plutonium fuel for energy.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7개국을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생산해내고 연료로 생산해내고 있거나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는 7개국을 연구를 했습니다. And you can see here on the map that there were 6 countries in Europe and then 1 in East Asia, Japan. 여기 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유럽 쪽에 6개국 그리고 일본, 동아시아 쪽에 1개국 그래서 7개국입니다. And these countries did not engage in pyroprocessing, they engaged in reprocessing. And the type of plutonium fuel they use is called MOX fuel. And if South Korea uses pyroprocessing, the fuel will be slightly different, but the lessons that I will show you will also apply to South Korea. 이 국가들이 지금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과정은 플루토늄 연료를 파이로 프로세싱이 아니라 플루토늄 연료를 재처리해서 연료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흔히 목스라고 부르는 혼합 산화물 연료, 플루토늄 혼합 산화물 연료를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 경험들이 주는 교훈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고자 할 때에 갖게 될 그런 경험과 흡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Okay. So the results of our project are on our website, which we have in Korean, in Japanese, and now also we're making in Chinese. 저희가 에너지를 위한 플루토늄 여기 저희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일부 페이지는 한국어, 중국어, 일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And as I mentioned, the research is now published in this book. This book is free. 이 책은 공짜입니다. 다운로드가 다 됩니다. So we brought a few copies, which are on the table outside. And so, 책으로도 갖고 왔으니까. if you want a copy, you can take it, and it's also available for free download on our website.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Okay. As I said, we had 8 researchers, and we studied these 7 countries. What did we find? 8명의 팀원이 7개국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견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We found that the plutonium fuel industry has been very unsuccessful. 첫 번째로 플루토늄 연료 산업이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다. If you look at the chart here, you will see that of the 7 countries that historically have engaged commercially with plutonium fuel, of those 7, 5 already have decided to phase out, to end the production or use of plutonium fuel.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7개국 중에서 5개국이 이미 도무지 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가문을 닫기로 폐로를 결정하고 지금 페이즈 아웃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단계적 감소 과정이에요. In addition, 문을 닫았거나 historically there were 6 factories to produce plutonium fuel for these types of nuclear reactors. 예, 전 세계적으로 6개 생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And of those 6, 5 are now closed. There's only 1 factory
remaining in 그 중에 France. 5개 공장이 지금 완전히 종료되거나 단계적 감소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만 사용 중에 있다는 거죠. 저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나와 있죠. So the question is, why has plutonium fuel proved so unsuccessful? And we looked at economics, safety, security, and public acceptance. 그럼 왜 실패를 했을까요? 저희는 총 4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 하나는 안전성의 이유, 하나는 안보 비전의 이유고, 그 다음은 대중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대중 수용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And what we found is that the root cause of this failure is the health and safety threat from plutonium.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보건, 공중 보건의 문제와 안전성의 위협이었습니다. Plutonium is a fairly strong radioactive emitter of alpha radiation. 플루토늄 아시겠지만 꽤 강한 그 알파선을 내뿜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And alpha radiation is a problem not when it's outside your body, but when it's inside your body. 알파선이 위험한 건 밖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인체에 한번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Because this radiation can be stopped by your skin. 이거는 이제 뭐 피부라든가 이런 걸 닿으면 이제 일차적으로 차단이 되는데, But if it is inside your body, then it can irradiate the cells of your body and cause mutation, and it is guaranteed to cause cancer. 그러나 한번 흡입이 되거나 해서 인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알파 방사성 물질이 막 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변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종양 같은 걸 일으키게 됩니다. This is very different than uranium, which is a much less radioactive substance and much less dangerous. 우라늄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우라늄은 훨씬 더 방사성이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 덜합니다. Okay, so the nuclear industry understands how dangerous plutonium is, and therefore when they build a fuel factory, they take extreme measures to try to protect their workers. 핵발전 산업계도 이러한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강화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플루토늄을 가공하는 그런 시설에는 훨씬 더 엄격한 안전성의 그거를 규칙을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For example, they have massive air purification systems. 가장 거대한 공정화 시스템이라든지 All the work with the plutonium has to be conducted inside specially protected, shielded work areas. 특별히 차폐된 이 박스 같은 그 안에서 글러브를 끼고 작업하도록 공정을 해야 한다든지. They try to minimize the interaction of human beings with plutonium by automating the operation of the facility with robots. 예, 로봇 등 최신 기계를 사용해서 이 인간과 그 플루토늄 물질과의 그 접촉을 취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In addition to this equipment, they also have very expensive procedures. 예, 이거 외에도 아주 자세히 규정된 공정 과정이 있는데요. For example, when there is a spill of plutonium, then they shut down the entire factory. They stop all the production for many, many months. And they clean it up before they allow workers back in. 어떤 이유에서든 플루토늄을 한번 새어나가는 그런 사고가 있게 되면 완전히 전 공정을 다 폐쇄하고 몇 달에 걸쳐서 그거를 이제 재현을 하게 됩니다. All of this is very, very expensive. And if they try to cut the costs, then they take shortcuts, and then frequently the factory does not work, and so it has zero output, and therefore the cost actually goes up per unit of production.
이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산업계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짧은, 그러니까 복잡하거나 위험한 공정을 뛰어넘고 그냥 이렇게 짧게 단속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길을 공정을 단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산출물이 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So you can see this is how I've tried to describe the root cause is the health threat of plutonium. 여기 표를 보시면 어떻게 이 플루토늄 공정 과정이 그 보건 인체 그 건강 위협이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But the consequence is that plutonium fuel is extremely expensive. 그 결과 굉장히 비용이 올라간다는 점을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you might ask, how expensive?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더 든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시겠죠? So here's what we found, that in Japan, plutonium fuel currently costs 9 times as much as traditional uranium fuel. 예, 저희가 각국을 조사해본 결과 일본의 경우는 9배가 더 듭니다. 그냥 그 전홍축 우라늄 그 연료를 가공하는 것보다 This is imported fuel, 목수를 만들어낼 때 and if Japan would produce its own MOX fuel, it would be even more expensive according to the Japan Atomic Energy Commission. 예, 그래서 그 목수를 일본에서 그걸 생산하려면 12배가 더 듭니다. 전홍축 우라늄보다. And the problem is not just in Japan. 일본 원자력 Every single 위원회가 country, 밝혀낸 사실입니다. every single country that has engaged with plutonium fuel has had the same problem, that plutonium fuel costs many times more than uranium fuel. 저희가 그 조사한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배나 더 비싸다는 겁니다. 목수 그 혼합 산화물 연료를 그 가공 제철해서 만드는 경우. And as these electric power companies, when they finish pay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reactor, then the fuel cost is very important. 전력회사들이 원자로를 이제 응용을 할 때는 말하자면 연료에 드는 비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For example, if they use even just 1/3 of their fuel as plutonium fuel, that will increase the cost of producing electricity by 40%. 만약에 이 연료의 3분의 1만 플루토늄을 써도 40배가 더 그 생산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40%, 예, 죄송합니다. 40%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So one reason that plutonium fuel has failed is this economic challenge, which is the result of the health threat of plutonium. 네, 그래서 바로 이 플루토늄 재처리 산업이 사양들이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비용 상승의 문제 때문이고, 이게 다시 곧바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곧바로 건강 보건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 상승이 벌어진 겁니다. And these cost estimates are just from fabricating the plutonium fuel. They don't even include the very high cost of obtaining the plutonium in the first place through reprocessing. 네, 이거는 제작 비용만 지금 상정을 했을 때 이렇게 비싸게 잡힌 건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데까지 이르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것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비용이. So one lesson for South Korea is that if a future government decides, yes, let's do pyroprocessing, and then we'll take the plutonium, we'll make it into fuel, and use it in reactors, the price of electricity will go up a lot. 그래서 만약 한국이 미래에 한국 정부가 혹여라도 그래 파일럿 프로세싱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플루토늄 그 연료를 재처리된 연료를 들여와서 그걸 하지, 이렇게 만약에 결심이라도 한다면 아마 한국의 전기 값은 비용은 전력 비용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But economics is not the only problem with plutonium fuel. 그러나 플루토늄 연료를 생각해 볼 때 경제적인 비용만이 다 문제가 아닙니다. Another big problem
is that plutonium fuel is much less popular than nuclear energy, traditional nuclear energy. 핵 I understand in this room, even traditional nuclear energy is unpopular, but plutonium fuel has proved even less popular.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전통적인 그 핵 그 연료보다 플루토늄 연료는 훨씬 더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청중분께는 전통적인 핵 연료도 다 인기가 없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플루토늄은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So, for example, in Switzerland, they decided in 2003 that they were going to end the recycling of plutonium for energy. 예,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 2003년에 플루토늄 재처리하는 거를 가공하는 걸 중단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they approved expanding traditional nuclear energy. 그러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그 핵연료 가공 산업은 오히려 확장했죠. So they weren't anti-nuclear, but they were anti-plutonium. 그냥 그 반핵은 탈핵은 아니었는데 탈플루토늄이긴 했습니다. And a similar story in Belgium, 벨기에도 비슷합니다. where they ended plutonium 10 years before they decided to end nuclear energy. 예, 10 years. 그 정식으로 전체 그 탈핵 이전에 10년 전에 이미 플루토늄 그 재처리는 중단을 했던 나라입니다. Similarly in Japan, because of grassroots groups like yours, these groups prevented the power companies from introducing MOX fuel at the first 3 reactors where the utilities tried.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전력 회사가 그 먹스 그 연료를 들여오는 거를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시민 사회 단체들이 아주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그 원자로 3개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습니다. And yet, those groups could not stop the reactors from operating with uranium fuel. 그렇지만 일본 시민사회가 그 원자로가 그 우라늄 연료로 가공되는 막지는 못했습니다. 플루토늄은 막았는데. So as I say, plutonium is much less popular, or even less popular than nuclear energy. 예, 그래서 그 핵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그 인기가 없는 게 플루토늄. And in Germany, in fact, the introduction of plutonium energy was so controversial that it undercut public support for nuclear energy generally. 이 독일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 연료와 관련된 논쟁이 너무 격하게 격발돼가지고 아예 그냥 다른 핵 연료까지 완전히 다 그냥 문 닫게 하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So one lesson for South Korea is that if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attempt pyroprocessing and use of plutonium fuel, that it may prove very unpopular and therefore a big waste of money. 예, 이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겠죠. 남한 사회 주는 교훈은 정부든 핵 산업계든 플루토늄 공정을 들여오려고 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용은 늘어날 것이고 똑같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되겠죠. The last issue that, or the last problem of plutonium fuel that I will talk about is security risks. 마지막으로 플루토늄이 그 사용기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이유는 바로 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The plutonium that is in spent nuclear fuel and that would be extracted by pyroprocessing is known as reactor-grade plutonium. 우리가 여기서 먹스 연료에 쓰는 거 You want me to start again? 예. Okay. So pyroprocessing would extract plutonium from used nuclear fuel. 예.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 플루토늄 추출해서 핵 연료를 얻게 됩니다.
This type of plutonium is known as reactor-grade plutonium. 이런 공정에서 얻어진 것을 원자로급 플루토늄이라고 그러죠. It is different than what they call weapons-grade plutonium. 이 원자로급은 잘 아시겠지만 그 무기급 그 플루토늄과는 다르죠. But reactor-grade plutonium can also be used to make very reliable nuclear weapons. 하지만 원자로급 플루토늄은 얼마든지 핵 무기급 그 플루토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를 갖고 후자를 만들 수 있죠.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types of plutonium is some details about the isotopes. 네, 둘 간의 유일한 차이는 어떤 동위 원소들, 일부 동위 원소들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But all plutonium can be used to make reliable nuclear weapons. 하지만 모든 플루토늄은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핵 무기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This has been known for more than 50 years. 50년이 넘도록 우리가 알아온 것들이죠. 사실이죠. The United States exploded a nuclear weapon from such plutonium in 1962. Since 1960. In 1962, the U.S. exploded a nuclear weapon using reactor-grade plutonium.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62년에 그 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 만든 무기를 한번 실험을 했었죠. I say this because some people in the industry, nuclear industry, will claim that this type of plutonium cannot be used for nuclear weapons. 핵산업계가 그런데 반대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원자로급 플루토늄을 무기로 변하지 않아 그렇게 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죠. But that is fake news. 페이크 가짜 뉴스입니다. And for example, this book, which is a new book also this year, 예, 올해 나온 저 책입니다. 저게 Exploding the Myths, 신화를 파헤쳐서 이런 책인데요. it documents exactly how you can make a nuclear weapon from this type of plutonium.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원자로급 플루토늄이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지. This is not classified information, and so if a terrorist gets hold of this plutonium, the terrorist will know this information. 예, 이거는 무슨 특별한 비밀 그런 정보도 아니어서 테러리스트 그룹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약에 원자로급 플루토늄을 손에 얻는다. 그럼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 Als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understands this. 남한 정부도 물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And so, one concern for South Korea, if it proceeds with pyroprocessing and the extraction of plutonium, is that other countries may be concerned that this gives South Korea a nuclear weapons option. 또 남한이 만약에 남한 정부가 파이로 프로세싱 공정을 이제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국제사회가 아마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볼 겁니다. 남한이 말하자면 핵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는 셈이니까요. And this could cause trouble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탈핵 과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Because in the current negotiations, we are asking North Korea to surrender all of its plutonium. 현재 협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남한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플루토늄 물질을 다 또 신고하고 내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So Kim Jong-un will say, why should I give up my plutonium when you are planning to produce your own plutonium? 그러니까 만약에 남한이 플루토늄을 그렇게 공정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면 김정은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내 것만 달라고 그래? 너희는 만들잖아. If South Korea wants North Korea to give up its plutonium,
then South Korea has to promise it will not produce its own plutonium. 그래서 당연히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플루토늄을 더 이상 갖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으려면 남한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And I think the slogan should be no plutonium in the north, no plutonium in the south. 그래서 구호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플루토늄은 북에도 안 돼, 남에도 안 돼. You can put it on a bumper sticker on the back of your car. 자동차 뒤에 범퍼 스티커를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re are thousands of other bumper stickers already. I like this one. Okay. So 그래서 the lessons of our study are that plutonium fuel is a bad idea on grounds of safety, economics, public acceptance, and security.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플루토늄 연료는 네 가지 점에서 굉장히 안 좋다, 사용기일이다, 안전성, 그리고 안보 위협, 그리고 대중인식, 그다음에 경제성. And this means that countries that are currently using plutonium fuel should stop, and countries that are thinking about using plutonium fuel should not start. 이 점이 주는 교훈은 이제 한 가지겠죠. 지금 이 플루토늄 연료를 만들거나 사용 중인 나라는 이제 정리를 하고 그만 그쳐야 하고, 그것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And one piece of good news just last month is that the United States, which was considering starting the use of plutonium fuel, decided to terminate that program. It is going to shut the facility before it is completed.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지난달 그 미국에서 플루토늄 그 재처리 그 공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예, 안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And again, the lesson for South Korea is that instead of wasting more money on pyro processing and fast reactors, it should follow the US example and simply terminate the plutonium fuel project. 예, 남한도 부디 똑같은 길을 좀 보시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로 프로세싱도 고속로도 정부 연구나 투자 혹은 그 진짜 운영할 생각을 버리시고 전 세계의 교훈을 좀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이병철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사실은 뭐 이 사용 해결료도 그렇고 플루토늄도 그렇고 뭐 파이로도 그렇고 모든 주제가 조금 뭐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계시던 뭐 원자로나 아니면 북한 핵이나 기타 넣지 좀 의문점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뭐 알란 교수님이나 아니면 제가 좀 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지역 주민이고요. 설명 감사히 잘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경제성, 안전성, 기타 이제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책 입안하거나 원자력 계통 일하시는 분들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분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거는 제가 잠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찾아보니까 우라늄 수급 안정성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다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지금 원자력이 현재는 강력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또 추측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들이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중단하고 폐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It's a very, very good question.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So, for example, we can look at Japan. 일본의 경우를 보면 Japan decided to
recycled plutonium for energy over 30 years ago. 플루토늄 재가공을 30년 전에 이미 결심해서 이제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The reasons at the time were that they thought there was very little uranium in the world, very little enrichment in the world, and that there would be a mas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nuclear reactors. 그 당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우라늄이 부족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농축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And so they said the only way to ensure that we have enough fuel for nuclear power is to recycle plutonium from waste into fresh fuel. 그래서 그 핵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플루토늄을 새 사이클로 이제 끌어들이는 겁니다. 재처리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공정이 중요해졌던 겁니다. And they also said this would require what's known as fast nuclear reactors, just like South Korea is exploring. 그래서 지금 남한이 열심히 실험 중인 것 같이 고속 증식로에다가 이 공정 과정을 이제 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던 거죠. Those decisions were made 30 or 40 years ago. And since then, over 30 or 40 years, every single assumption has proved false. 이게 3, 4년 전에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3, 4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세 가지 가정이 다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There is no shortage of uranium. 우라늄 부족하지 않고요. There is no shortage of enrichment. 그리고 농축도 부족하지 않고요. There has been no massiv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그리고 핵 에너지의 급격한 수요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And Japan has canceled its fast reactor program. 그리고 일본은 지금 고속 증식로 사업을 지금 폐로를 하고 있습니다. So all of the reasons that it initially decided to go for plutonium fuel have disappeared. 그래서 일본이 3, 4년 전에 플루토늄 연료 재처리를 추진하기 시작할 때 가졌던 모든 이유가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And yet it continues to pursue plutonium fuel. Japan. 예, 그래도 일본은 계속적으로 플루토늄 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처리 연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So why? 왜 그럴까요? Okay. And the answer is partially that somebody is making money. 이유를 들자면 첫째, 누군가는 그걸로 돈을 번다. Secondly, if politicians say, sorry, I made a big mistake. I waste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hey lose face. 두 번째로는 정치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은 표를 잃겠죠. 그래서 그냥 인정을 안 하고 뭉갠다. Third, there's the question of the spent nuclear fuel. They told communities, don't worry, the spent fuel is here only temporarily because we are going to recycle it for energy. 세 번째는 문제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관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거 다시 재처리해서 우리가 연료로 만들 거야. If they say now, oh sorry, plutonium is really stupid idea, so now you have to keep the spent nuclear fuel forever. The people will be very upset. 그래서 지금 플루토늄 연료를 안 만들 거야. 그래서 사용 핵연료 이거 우리가 가공 안 할 거야. 그대로 둬야 돼. 그러면 대중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겠죠. Of course, when you reprocess, the radioactivity doesn't disappear, but it moves from your community to a different community. 네, 물론 사용 핵연료를 재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덜 나온다든지, 네, 방사능 문제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기네 집 뒷마당에서 하여간 재처리 공장으로 옮겨가니까 문제가 마치 사라지는 듯 이제 보이는 거죠. So because Japanese politicians are too cowardly to tell their people the truth that recycling is a stupid idea, you have to keep the waste
instead they say, no, let's recycle, let's use plutonium fuel for, so it's just easier politically.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 방식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대중의 우려를 맞서야 할 필요도 없고 표를 잃을 위험도 없고 그죠. 아니야, 우리 계속 그 사용 해결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이거 연료로 그 재처리하고 가공해서 만들 테니까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And the last reason is that the defense establishment in Japan understands that plutonium can be used for nuclear weapons. 마지막 이유는 일본의 안보 체제가 바로 이 플루토늄 그 연료를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So maybe they think, oh, it's good for Japan to have plutonium because maybe it will deter any hostility from neighbors. 그래서 안보주의자들은 당연히 플루토늄 연료를 재가공해서 그 갖고 있는 게 말하자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in reality, what it does is it antagonizes neighbors. 그런데 정반대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거는 정반대입니다. 그 주변국들이 다 적대국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어 왔을 뿐이죠. And again, North Korea has said, why should we give up our plutonium when Japan has 100 times more plutonium? 북한도 똑같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만 버려야 돼? 플루토늄 물질을 일본은 Japan has 100 times more. 100배를 더 그 양 물질을 갖고 있는데. Yeah, so you know, North Korea has about something like 50 kilograms of plutonium, and Japan has about 50 tons of plutonium. So it's really 1,000 times. 1,000 times. 1000배네요. 1000배. 왜냐면 북한은 한 50kg 정도? 근데 일본은 50톤의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But I'm conservative. I say 100 times. 제가 아까 100배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주 보수적인 추산이었습니다. So you're right. There are reasons 그래서 지금 that 말씀하신 분이 that a 맞습니다. country 예. like Japan 이유가 있습니다. is 나라마다. pursuing plutonium fuel. 예. 플루토늄 연료를 왜 계속 고집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But they're not good reasons. 그러나 그 이유는 다 좋은 이유가 아닙니다. And I could go into other countries as well, and you know, one common reason that countries started this is they didn't know what to do with their spent nuclear fuel. 다른 나라들도 경우가 대부분 유사한데 이 나라들이 이런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게 이유가 다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And the nuclear industry comes and says, hey, we can take away your problem for maybe 20 years. We will take the spent fuel, reprocess it, extract the plutonium, make it into new fuel, and you won't have to think about this. And you won't have to deal with your communities for decades. 예,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한 겁니다. 사정이 그래서 이 빈틈을 이런 불안감을 비집고 파고든 거죠. 핵 산업계가. 그래서 원자력계가 야 20년 정도는 사용 후 해결료 갖고 골치 썩지 마. 한 20년 정도는 우리가 든든하게 맡아가지고 이거 그 재처리 재가공해가지고 새 연료를 만들어줄게 이러고 파고들었다는 거죠. But the problem doesn't disappear, and in fact, it becomes much worse. It becomes more dangerous, less secure, more expensive, and more controversial.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더 나빠지고 악순환만 커졌다. 더 위험해지고 덜 안보에 도움이 되고 더 비싸지고 더 논쟁적이 되었다. 그 시민사회에서. But maybe the politician says, oh, those problems will be in 30 years. By then, I'll be retired. 정치인들은 뭐 30년 지나면 나야 뭐 여기 없고 그 물러나서 어디 딴 데서 은퇴하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만 버티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I used to work in the U.S. Congress, and in the U.S., these politicians have to get elected every 2 years. So they think 2 years ahead.
미국에서 여러 해 저희가 그 조사관 같은 걸로 이제 일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미국에서 의원들은 이제 2년마다 선출이 되다 보니까 딱 2년 뒤만 봅니다. And the only way that they change their thinking is when people like you come and put pressure on them and say, you are being short-sighted. You need to think about our environment and our children. 이 사람들이 자기 그 대가리를 바꾸는 거는 딱 하나 계기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시민사회가 압력을 넣어서 야, 좀 장기적으로 봐. 응? 우리 환경, 안전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이렇게 압력을 넣을 때만이 바꿉니다. Thank you.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문제가 이제 조금씩 많아집니다. 예, 선생님. 예, 예. 국내에 관련돼서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파이로 프로세싱을 연구해서 굉장히 큰 예산을 들이면서 진행하려고 한 이유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핵 재처리 문제, 예, 계속 쌓이는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핵 재처리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세계적인 이 수준으로 나중에 국익에 크게 이 과학의 힘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의 국익에 뭐 이렇게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원자로용 플루토늄도 사용 가능한 핵무기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들 국제 제약을 어떻게 피할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 쓸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스투피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하는 그 이런 진실에 눈이 가려질 만큼 진행하는 그런 쪽들의 욕망이 도대체 뭔지 왜 그러는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지고요. 저는 그러면서 아까 그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핵폐기물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런 틈새를 파고드는 원리라면은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타결책을 위해서 어떤 절차적인 논리, 절차적인 설득 논리들을 만들어 갈 거며 어떤 절차적인 행동 방향들을 가져갈 것인지가 저희들의 몫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베이스가 이제 공학은 아니고요. 국제정치 그쪽인데 단지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구분한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이 사용 핵연료, 뭐 플루토늄, 뭐 파이로 등등 고성로도 있지만은 제가 근본적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러한 돈들이 흘러가는 돈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다. 그게 저는 뭐 굉장히 왜냐하면 너무나도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다른 데는 별로 신경 관심도 없고 자기들 그 흔히 말하는 그 안에 그룹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이야기들이 바깥에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 거대한 조직 속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지금 뭐 보면은 뭐 위험하고 그죠? 그리고 국가 안보적으로도 뭐 안보가 뭐 담보가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산업계와 정계와 학계 그리고 미디어까지 이 네 개의 거대한 암묵적인 그것들이 연합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깨뜨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순히 우리는 4년이고 미국이 2년마다 바뀌지만은 4년 만에 미디어가 깨지고 4년마다 학계가 깨지고 4년마다 산업계가 깨지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걸 깨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오랜 시간에 내공을 들여가지고 해야만이 겨우 구멍을 하나 마치 우리가 손톱으로 철강석을 그냥 이름을 새기듯이 그런 작업에 그냥 험난한 작업이 되야만이 겨우 이제 탈자 하나 적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쉽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더 조금 이제 뭐 조금 우리 지식을 좀 공략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재처리와 재활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리사이클링도 있고 리프로세싱이라는 용어들 하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재활용이란 말은 원자력과학계는 없어요. 그건 정치적 용어입니다. 재처리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전문 용어지 재활용은 어찌 보면은 우리 눈을 가리는 현혹히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마치 재활용한다요. 재활용 없어요. 그런 용어는 그냥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 현혹되지 마시고 재처리만이 유일하고 본이 있는 단어이지 다른 단어는 재활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할 때도 부지부식간에 혹시 재활용 우리 스스로가 재활용이라는 말이 그냥 긍정적인 코노테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함축적인 거죠? 재활용은 아니에요. 재처리예요. 항상 어떤 단어를 쓰시든 간에 재처리라는 말을 쓰셔야지. 재활용하고 재활용 모르면서 마치 또 다시 활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재처리라는 용어만 일관되게 사용해 주십사라는 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시민사회가 더 잘 좀 논리를 갖추고 대응해야 될까가 두 번째 질문이셨는데 제가 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And the proponents of the supporters of pyroprocessing say we want to be, the state of the art, the cutting edge of nuclear. 파이로 프로세싱을 이렇게 옹호하는 측은 늘 떠올릴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아주 첨단, 최고, 과학적으로 첨단. And I think the way to respond is to say, hey, 5 out of 7 countries have abandoned plutonium fuel.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식은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개국이 이걸 시도했는데 5개국이 이미 손을 뗐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And these are some of the most advanced economies in the world. Germany, Switzerland. 이 5개국은 아까 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구상 가장 선진 국가 중에 5개국입니다. 독일, 스위스 잘 아시죠? 아주 선진국입니다. So plutonium fuel is not the future, it's the past. 그래서 누가 파이로 프로세싱은 최첨단, 미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런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아니야, 그거 끝났어. 미래가 아니야. 파이로 프로세싱은 과거의 일이지. Thank you.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바보 같은 스튜핏한 국회의원들이 들었으면 좋았을 강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도 현재 예결위에서 졸속으로 통과될 예정이어서 한국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저희가 일반 시민이다 보니 파이로와 고성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일반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나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더 이상 반대 의지를 모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궁금함이 생기죠. 재처리 안 하면 고준액 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고요. 고준액 폐기물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핵발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죄송하지만 선생님 미국에 계신데 미국이 전쟁과 핵무장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전 세계가 전쟁의 위험에 늘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미국 안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의 전쟁 위협과 핵무장, 미국은 핵무장을 하고 북한 논의하지 마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과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So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nuclear energy and plutonium fuel.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핵 연료하고 플루토늄 연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The U.S. has the most nuclear power in the world. 미국은 Nuclear energy in the world.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핵 에너지 국가입니다. But the U.S. decided 40 years ago that it would not use plutonium fuel. 그렇지만 그런 미국도 40년 전에 이미 플루토늄 연료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중단을 선언하고 안 하고 있죠. That's why the United States is not in our study because they did not commercialize plutonium fuel.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7개국에 미국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플루토늄 연료를 안 씁니다. And
So the U.S. is not being hypocritical when it says to other countries, you shouldn't use plutonium fuel, because the U.S. also doesn't use plutonium fuel. 그래서 이 플루토늄 연료 하나만 놓고 보면 미국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 보고 플루토늄 연료 쓰지 마라, 그거 획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위선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없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여간에 어쨌거나 미국은 플루토늄 연료는 쓰지 않으니까요. But you also mentioned that some people respond to you and they say, well, if not pyroprocessing, then what with the spent fuel? 그렇지만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이 아주 그 적절하게 그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그 핵을 이제 핵 문제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사용 후 해결료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처리하자 말이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런 반대나 반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So I'll give you an analogy. 그래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When there is a nuclear accident, like Fukushima,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 가령 후쿠시마 같은 what happens is that the fuel melts so that the outer part, which keeps all the radioactivity in, breaks, and the radioactivity can escape. That's why a nuclear accident is so dangerous. The fuel melts, the outside breaks, and the radioactivity can escape. 핵사고가 벌어지면 이제 전형적으로 벌어지는 게 뭡니까? 연료가 그 육룡한다고 그러죠. 녹고 그러니까 그게 녹아서 바깥에 경남 용기가 깨지고 그래서 그 깨진 틈으로 방사능이 누출되는 거죠. Well, you know what? With pyroprocessing, what you do, you break the outside of the fuel and you let the radioactivity escape.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고가 아니라 그냥 공정 과정이 경남 용기를 깨고 그거를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So reprocessing or pyroprocessing is like a nuclear accident, but in slow motion. 그래서 제철이나 파이로 프로세싱은 두 공정 모두 그저 천천히 일어나고 있을 뿐인 핵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The best way to contain the radiation in spent fuel is to leave it as spent fuel. 사용 해결료를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은 사용 해결료로 그냥 보관하는 겁니다. And through talking with communities, try to find a technology and a location where that can be buried so that humans will not be harmed. 그래서 시민사회 반대나 반발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드는 기술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며 보관되어 있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That's the answer. That's the alternative to pyroprocessing.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누군가가 그걸 선호하는 듯한 그런 그 반응을 대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t's not perfect, but it's the best option. 제가 볼 때 완벽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대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강의하고 저희의 투쟁의 이유와 방향이 전혀 핀트가 맞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30년 동안 20개가 넘는 핵발전소 수장고에 있는 폐기물이 저장 용량을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엄청나게 이거를 최첨단 과학기술을 해서 수장고에 있는 그 부피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 건식 재처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왜 안 하냐고? 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기능 이런 올림픽 가면 다 1등 하는 거 알지? 우리가 나라가 조금해서 그렇지 과학자들은 전 세계 최고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기다리면 수장고에 있는 이 많은 너희들이 늘 이 수장고 다 차면은 이 폐기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 부피를 줄여준다니까? 그러니까 기다려. 우리가 그래서 파이오 프로세싱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죠.
근데 저희가 싸움을 시작한 거는 이 150만이나 살고 있는 대도시 한가운데 원자력 연구원에서 어마어마한 그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걸 여기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15년 살다가 수장고의 고리원전 다음으로 2위만큼 많은 핵 폐기물이 있다는 걸 3년 전에 알게 되었거든요. 아니 먹을거리 운동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핵 한 번 터지면 끝인데.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더 위험한 파이로 프로세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왜 그걸 하는 거야? 이 수장고에 있는 것들을 정말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독일, 미국 얘네들이 왜 못했겠니? 거짓말 시키지 마. 이 도시 한가운데서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투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우리 지금 낙후된 원자로 다 세우고 앞으로 새로 건설 계획 있던 것들도 다 안 하고 웬만하면 탈핵을 할게. 그러면서 막 홍보물에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던 태양광, 풍력 그런 걸 막 홍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또 우리나라 전역을 지금 보면 논뚝, 갯벌, 야산을 다 헐어버리고 나무 수십 년, 수백 년 된 거를 헐어버리고 태양광 패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핵발전 이쪽에 핵 마피아들은 우리같이 시민단체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죠. 저 무식한 것들 때문에 핵발전 저기 바닷가에서 안전하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태양광 패널 홍수 한 번 오면 다 떠내려가고 너 태양광 패널에서는 발암물질이 안 나오는지 알아? 니네 완전 무식하구나. 그러고 수장고에 이미 30년 있으면 너희들은 뭐 100만 년 동안 이 핵 반감기가 안전하게 이 핵 폐기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 어디든 없다고 하는데 이미 반감 다 되고 있어. 수장고 안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야. 니네들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을 하는 곳에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언론 홍보에서 풍력 발전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개돼지가 다 죽고 있어. 말도 다 죽고 풍력 발전 저거 시민단체들이 거짓말 시키는 거야. 태양광 패널 떠내려가는 거 보고 있지? 야 지금 막 몇백 년 된 산이 다 없어져. 쟤네들이 태양광 패널 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것도 마피아가 있는 것 같아요. 부실하게 해가지고 비 한 번 오면 막 쓸려 내려가게. 아니 왜 그런 걸 그래도 애매한 데다 합니까? 고속도로 위에 깔 수 있게 그런 걸 개발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플루토늄을 가지고 원료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나쁜 사람 아니라고요? 가장 나쁜 게 미국입니다. 진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도 어쨌든 연구를 하셨을 거잖아요. 이렇게 플루토늄이나 핵발전 이렇게 뭐 인류에 진짜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걸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걸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친핵파들이 저희한테 맨날 너희들 다 가짜뉴스야 막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정말 아주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Okay. So you said that one of the arguments for pyroprocessing is that the spent fuel is filling up the storage at the reactors. 네,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 해결료를 저장하고 할 데가 없으니까 저쪽 파이로 프로세싱을 이제 옹호하는 측이 이거 어디다 둘 데 없으니까 해야지 하고 국민들을 설득시켜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But pyroprocessing is not the only possible solution. 그러나 파이로 프로세싱만이 그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If the storage is filling up at the reactor, it is. 네, 만약에 그 저장 공간이 다 차게 되면 then the cheapest and safest thing to do 가장 그 쉽고 그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은 is to take the spent fuel out of the pool and put it into dry casks. And these casks are safe, secure, and inexpensive.
예, 그런데 그 사용료 해결료가 다 차면 지금 원자료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게 아닌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용료 해결료를 건식 저장을 해서 밀봉하면 이제 안전하게 된다. So don't let anyone try to trick you.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더 해야 된다고 추진하는 세력의 말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밀봉해서 잘 보관하면 되는데 But then she pointed out that the proponents will try to convince people that even these places for the, Dry cast. dry cask storage units are run very low, and It does not take very much space. The fuel for 4 years operation of a nuclear reactor would take up, this room.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연구원에 대전 연구원에 원자력 연구원에 이렇게 보관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식 보관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많은 공간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년간 원자로를 돌리면 4년간 돌린 나오는 사용 해결료를 저장하는 공간은 지금 요 앞부분 요 정도면 됩니다. 예. Okay, so they're trying to trick you because you don't have the expertise. 그래서 적어도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옹호하는 절대로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ut storage space is not a good reason to pyroprocess.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투자하신 방향이 어긋나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플루토늄을 단지 연료를 안 쓴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을 벗어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저는 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네. 되나요? 네. 저는 핵물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25년 이상을 갔다가 핵물리 강의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이후로 탈핵에너지 교수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었어요. 태양광 패널. 그것도 페이크 뉴스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카드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에 카드뮴은 없습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거기 나머지는 뭐냐면 납은 납땜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는 것들이 다 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거 없죠? 용접, 땜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의 독성이 얼마가 있다 어쩌고 그거는 사실 나중에 이제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정말 근거 없는 사람이 만든 대학생이 쓴 짝짓기 논문을 갖다가 그대로 빼서 쓴 그것들이에요. 핵물리학자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핵물리학자요? 네네.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영상 갖다 줬어요. 예. 그리고 핵물리학자하고 핵공학자하고는 틀립니다. 핵공학은 실제 커머셜한 그거로 쓸 수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물리하고 핵공학은 이제 틀린 거고, 핵물리 이것은 40년도의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물리학과에서 원자력 공학 이것은 테마가 아니에요. 그건 벌써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40년 됐잖아요. 40년 전에 있던 그 스토리, 그 테크닉이 하이텍일 수가 없죠. 40년 전에 자동차가 지금 여러분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박물관에는 가면 없죠. 그리고 또 핵 저장 거기 안에 있는 방사능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년을 갖다 돌리고 나면은 거의 어느 정도냐면은 처음에 들어갔던 농축 우라늄이 한 3.3%가 우라늄 235짜리인데 그 정도의 분량으로 나오는 것이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 그런 물질들이에요. 근데 세슘 137이 우리 잘 알죠? 반감기가 30년이에요. 300년 지나야 10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양은 무시 못할 양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저보다 한 3% 정도가 이제 사용 핵연료에서 이제
우라늄 235면 거기에 필적할 정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라늄 238도 나오고 플루토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양들 그것이 이제 결코 부피 줄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은 자전거를 갖다 녹여서 다시 고철로 해서 쓸 때 이게 재활용이고 한 70-80%를 다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자로에서 나온 거기서 플루토늄은 100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겨우 한 1 정도 될까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재활용의 의미는 아니죠. 화장실에 있는 거 그거 인분 퍼다가 거기서 다시 뭐 필요한 거 골라서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냄새나는 짓을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언제 그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있는 거 딱 싹 처리하면은 한 64조 정도 되면 돼요. 근데 파이로 프로세싱해서 그리고 고성로까지 돌려서 마지막 다 처리한다면 850조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이에 누가 벌어먹고 살겠느냐 이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1기가와트 그 핵발전소 하나 짓는데 거기에 1원 1푼이라도 100% 투명한 게 없죠.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추측컨대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비자국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잘 쓰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 음모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64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건식 저장했을 때 64조. 지은 거 그냥 다 필요하고 그거 다 저장했을 때 최종 처분했을 때 그것까지 했을 때 15,000톤. 이상입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사찰을 받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저는 꽤 의심스러운데요. 그 50톤에 만들어놓은 50kg에 만들어놓은 플루토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좀 저희가 예측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 북한의 비핵화, 그죠?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있잖아요, 그죠?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92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남한에는 이제 핵무기라는 건 일체 없잖아요. 그죠? 핵물. 그런데 북한은 그게 주한미군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핵무기를 실은 전폭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대장날라 하니까 그거는 또 완전히 없애달라는, 그죠? 주한미군도 결국에는 없애는, 거기에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게 이제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좀 다르다. 라는 거 하나. 또 하나, 비핵화. 비핵화하면 가장 여러분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게 세 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 비핵화하면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뭐 미사일이나, 그죠? 그게 완전히 없는 것.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겠어요? 핵물질이죠. 그죠? PU나 HU나. 그것이 북한 지역 내에 완전히 없는 게 두 번째 핵물질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핵무기와 그러니까 두 번째가 핵물질하고 핵발전소 시설을 없앤다면 세 번째가 그것을 운영하고 만드는 인력이죠. 이 세 개가 완전히 없애져야만이 우리가 비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나 이 세 개를 완전히 북한 지역에서 없앤다고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몇십 년이 걸립니다. 네? 몇십 년이 걸려요. 또 하나, 사찰과 금전. 그죠? 사찰은 제가 아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찰 중요해요. 사찰은 있죠.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환자예요.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질병이 있어요. 들어갔는데, 종합병원에 갔는데, 외과, 내과, 방사선과 선생님이 다 와요. 제가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피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는 거는 팩트가 나오는 거는 사찰입니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에 대한 질병에 대한 기록이 나와가지고 그 보여지는 것, 혈당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그건 팩트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는 사찰입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외과 선생님은 위를 뭐 3cm만 자르자. 어떤 선생님은 아니야. 뭐 이건 그냥 약물로 치료해도 돼. 하는 거는 검증의 문제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보다 검증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연변에 우리 핵시설 들어가서 보는 거는 390개에서 400개 빌딩이 있다는데 그거 볼 수 있으면 그는 팩트는 금세 알 수 있어요. 북한이 뭐 자료 주면은. 그런 사찰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걸 검증을 하는 거는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찰과 검증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서 세 번째 미국의 핵 위협국이 됐어요. 그죠? 세 번째로. 그렇죠? 세 번째 핵 위협국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핵무기를 없앴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김정은이가 없앴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IAEA가 들어옵니다. IAEA가 들어와서 북한의 핵무기 사찰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IAEA는 민간 원자력 핵시설 장소만 보면 군사시설은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별도의 북한이 용인을 해야만이 북한 내에 군사시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IAEA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북한이, 미국이 주도가 되는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주도가 돼서 북한의 군사 핵무기 시설을 아마 접근이 하고 아마 검증할 거예요.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물질에 전혀 액세스가 안 될 거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99% 확신입니다. 예. The key is political will. 예,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검증을 비핵화를 검증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것은 핵심은 정치적인 의지입니다. I mean the political will in this case of North Korea. 예, 이 경우는 북한의 정치적 의지가 되겠죠. Because you know other countries have denuclearized. 다른 나라들은 다 비핵화를 했습니다. 4 countries gave up their nuclear weapons. 4개 국가가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Ukraine, 우크라이나, Belarus, 벨라루스, Kazakhstan, 카자흐스탄, South Africa. 그리고 남아공. In addition, Libya ga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efore it achieved actual nuclear weapons. 리비아도 포기를 했고요. And so it can be done,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북한도 비핵화를 할 수 있습니다. but it requires the country with nuclear weapons to want to give them up. 그러니까 핵심은 그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And that's why we need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encourag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힘을 다 써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And you know that's why I went to Japan earlier this week. It's why I came to South Korea this week. One of the reasons, because if Japan and South Korea have plutonium, then North Korea is less likely to denuclearize. 이번 주 초에 일본에 갔다가 지금 여기 한국에 온 건데 일본에 갔던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그런 것 점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도 한국도 플루토늄 연료를 갖고 있고 플루토늄 물질을 생산하는 북한을 이런 쪽으로 설득시키기가 어려워지겠죠. And then the last thing I will say is maybe it's controversial or maybe everyone agrees, I don't know. Please.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But I personally think that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until there is reunification with South Korea.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한과 통일이 되기 이전에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nd that's why I favor anything that reduces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그래서 일단은 북한과 남한과의 긴장 완화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You know, the Cold War ended 냉전은 끝났습니다. nearly 30 years ago, 한 30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and almost immediately Germany reunified. 그리고 이제 그 직후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고, So it's natural and it's possible.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도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And 가능하고. after there were reunification, then I think there would be no reason that even the North would want to keep nuclear weapons. 일단 이렇게 통일이 되면 왜 북한이 핵물질을 갖고 있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과정 중에서 비핵화는 당연히 일어날 과정이라고 봅니다. Anyway, that's my personal opinion.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는 말씀. 예.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거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직접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히 네,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인물에 우리 쿠퍼만 교수님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열심히 구글 번역 돌리셔가지고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질문을 좀 보내주시면 답변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병철 박사님 들어가셨는데요. 우리 이제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사회를 봐주신 우리 이병철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에까지 오셔서 우리 이제 주민들 처음이시래요.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쿠퍼만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쿠퍼 교수님이 책을 만드셨습니다. 책 받고 싶은 친분? 네, 강 교수님. 네, 이경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기에서 온 가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따가 받아가시고요. 우리 전체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좀 떼주세요. 그래서 같이 와서 여기 앞에서 우리 쿠퍼만 교수님과 김성우 원장님, 이병철 교수님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핵 재처리 실험 폐기하라! 오늘 주제잖아. 네. 핵 재처리 실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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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하라!